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MSD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MSDS에 대해서 더 심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MSDS 발급의 이제 전문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MSDS 발급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를 하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나는 이제서부터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본인에게 의뢰 들어온 업무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MSD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의학 외품 중에 생리대에 대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필요 서류 중에 MSDS가 있고요. 뭐 이래, MSDS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스크 허가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허가를 하면서 매번 서류 제출할 때 MSDS를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제조사에서 받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코편이면 코편, 뭐 겉감이면 겉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에러가 나는 건 뭐냐면 코편이다. 그러면 코편은 폴리우레탄, 뭐 가정에서 폴리우레탄과 철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코편에 대한 MSDS는 폴리우레탄과 철심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된 MSDS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철에 대한 MSDS 따로, 폴리우레탄에 대한 MSDS를 따로 주는 식으로 줘서 저를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필요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를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에러를 내니까 정말 힘들었고, 또 일부 의뢰인 중에서 MSDS가 뭔데요? 제조사에서 안 주는데요? 이러는데 이제 제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MSDS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MSDS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찾고 해외 MSDS 발급받는 사이트도 찾아서 이제 제출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신 발급을 해서 첨부해주는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MSDS라는 것은 의약 외품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할 적에 속을 썩이는 문서다, 뭐 이 정도로만 저에게 인식이 되었지만, 어찌됐든 MSDS를 대신 막 발급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발급해서 보내시라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문서가 됐고, 이제 맨 처음에는 영문으로 잔뜩 된 10페이지 정도의 MSDS를 보면서 뭐 전문가하고 회의를 하면 이건 뭐군요. 그러면 저분은 영어 해독 능력도 되게 빨라서 그 10장이 넘는 문서를 금방 보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네. 그랬는데 보니까 정작 MSDS에서 보는 포인트는 딱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하고 흉내를 똑같이 내면서 마치 10페이지를 다 속독을 한 사람 같이 딱 보면서 이거는 성분 비율이 이러니까 오케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SDS는 어떤 그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서를 주면 그냥 제출하는 문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따금 MSDS를 발급해 주냐 뭐 이런 연락이 한두 건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2021년에 기점을 해서 MSDS를 반드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된 MSDS를 발급해서 제출해야지만 되는 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MSDS라는 것이 첨부문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가 발급해 드릴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MSDS, 소주 MSDS, 무슨 물걸레 MSDS, 빛에 대한 MSDS, 뭐 수없는 MSDS를 발급을 하는데, 이제 그 MSDS를 발급을 할 적에는 구성 성분이 뭔가요? 라고 여쭤봐서 구성 성분의 가지수에 의해서 페이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고로 많은 구성 성분을 갖고 최장의 페이지로 발급을 해준 게 75개의 구성 성분을 가진 빛에 대한 것으로서 페이지가 79페이지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빛의 완성품은 하나지만 그 안에 플라스틱도 있고 뭐 색깔도 있고 등등 굉장히 여러 개의 그러니까 성분이 아니라 구성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체별로 다 구성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5개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79페이지의 MSDS까지 발급을 해줬고, 물론 대행비는 그와 비례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MSDS하고 친숙해지면서 MSDS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의약 외품을 허가내는 과정에서 MSDS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학과 관련된 건가? 식약청 업무와 관련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MSDS는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부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운송하는 항공사나 배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 승선에 있는 승객의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MSDS를 제출하라고 하고, 위험 물질이라고 하면 탑승을 안 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MSDS라는 문서는 환경부의 문서가 아니라 노동부의 문서구나,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를 한다, 그럼 뭐 UN 38.3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UN 38.3은 또 뭐야? 이러고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K푸드 바람을 타고서는 많은 분들이 술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MSDS에 대한 유튜브를 올리게 된 배경은 바로 술에 의한 알코올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MSDS의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최고의 전문가의 길이 굳건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K푸드 바람을 타고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술을 수출을 해요. 와인도 수출하고, 인삼주도 수출을 하고, 소주도 수출하고, 또 수제 맥주도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제 최근 한 의뢰인이 소주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네 소주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TTB 서류는 뭔지 아십니까? 뭐 이래서 나는 MSDS를 발급해 주는 사람이지 TTB가 뭔지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EMS 담당자에게 말을 해야겠군요, 물어봐야겠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TTB는 뭐야? 그리고 이제 또 막 검색을 했어요. 요새 또 AI가 얼마나 저한테 철저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TTB가 텔레그래픽 트랜스포 바잉이라고 해서 이제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뭐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고 당연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출입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생소했던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고 뻔한 단어였습니다. 상업 송장이라든가 선화증권,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뭐 이런 기타 서류, 이걸 제출을 해야지 수출이나 수입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걸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TTB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다루는 EMS 담당자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요새 같으면 뭐 DHL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 EMS 담당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덕분에 TTB도 알고 EMS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하고 뭐 자기가
술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견적도 내주고 견적서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저희 EMS 담당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출하는 알코올은 비율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MSDS를 발급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루에 노고가 이제 물거품이 되는 서운함은 있지만, 그래? 알코올의 기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네께 7%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알코올이 과연 MSDS 제출 필수 문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또 우리 AI 비서들을 5개 비서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 AI 비서들한테 다 명령을 했어요. 나 이거 몰라, 이것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또 딱 알려주는 거예요. 24%가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24%의 기준에 의해서 24% 이상은 MSDS가 필수 문서고 24% 이하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와 같은 기준은 과연 어디서 설정이 되느냐?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그래서 위험물 규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국제해상위험물 규칙 안에 또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고, 또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안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MSDS의 그 전문가의 길을 하루하루 지금 자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달 후, 2달 후에는 또 MSDS 관련해서 얼마나 전문가가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MSDS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 문서이고, 그 필수 문서의 결정 여부에 있어서는 주류의 경우라면 알코올의 비중에 의해서, 퍼센트에 의해서 필수가 되기도 하고 제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저는 또 알면 다 블로그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 알아서 이제 블로그에 올렸죠.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니까 6일, 5일날 2월 5일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2월 6일날 바로 반응이 또 왔어요. 자기네가 주류 전문 업체로서 TTB 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5일날 처음으로 TTB 단어를 알게 됐는데, 자기네는 식품 첨가물 향을 납품하고 있는데 납품 받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TTB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해서 제가 사이트에다가 TTB 서류를 접수를 했더니 자꾸 반려가 나오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TTB 전문은 아니지만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뜨던가요? 그랬더니 알코올 수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55.4%래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24%가 넘기 때문에 반드시 MSDS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MSDS를 의뢰받게 된 거죠. 이처럼 이제 행정사라는 직종은 의뢰인이 저를 자꾸 똑똑하게 만들고, 최근에는 그 똑똑하게 이제 의문의 단어와 의문의 지식을 줬을 때 또 AI가 저를 또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해서, 과거에도 이제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25일날 아는 지식을 26일 블로그에 올렸더니, 그러니까 2월 5일날 알았던 지식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2월 6일날 그 지식과 관련한 또 의뢰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한 발 한 발 더 MSDS를 저는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가 지금 도서관
가서 뜬금없이 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이 질문할 때마다 저는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고, 제가 처음 행정사를 했을 때도 의뢰인이 답이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더 많은 전화를 받아야겠다 해서 블로그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던 그 초심이 오늘날 하루하루 다르게 최고 전문가의 행정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MSDS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의뢰할 건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이 전문성을 살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완성도가 높은 MSDS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